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린 집사 백종환입니다. 지원주택은 지역에서 홀로 서는 것을 돕는 집이라 했습니다. 지원주택 현장에서 경험한 실무자의 마음을 흔들었던 삶의 변화, 그들이 느낀 혼란, 해결할 과제에 관한 이야기, 지원주택 사람들입니다. 지원주택은 실질적으로 자립생활을 선택할 수 없었던 배제된 이들, 즉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신체적 혹은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 만성 노숙인, 위기 상태의 청년들이 지원주택을 통해서 자기 집을 유지하면서 생활할 수단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니지만 자신만의 공간에서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변화가 있다 했습니다. 이 책에 실린 사연들은 지원주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록한 글들입니다.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고 아직도 의심되는 자립생활, 그동안 시설이나 병원, 거리에서 노숙을 선택하도록 강요된 이들의 삶이 있었습니다. 자립생활을 돕는 지원주택 사람들의 이야기, 오늘은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통합지원 서비스를 담당하는 김은지 주거 코디네이터가 전해주는 이야기입니다. 독립을 하신다고요? 김은지. 선생님, 저도 독립할 수 있어요? 최근 반가운 소식을 하나 들었다. 체험형 지원주택에 거주하시던 안철진 님이 독립한다고 했다. 드디어 혼자 살게 되었다며 신이 난 들뜬 목소리에 나도 웃음이 났다. 체험형 지원주택은 독립거주를 희망하는 발달장애인이 실제 독립생활을 하는 집이다. 여기서 1년 정도 자립생활을 체험해보고 실제 독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곳에서 발달장애인 당사자는 독립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주거지원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지원받는다. 식사를 차리고 청소와 빨래를 하는 일상생활부터 마트나 병원 등의 지역사회 시설을 이용하는 것, 부동산에 방문해 독립할 집을 구하는 것 등 혼자서는 어렵지만 누군가의 도움이 있으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지원을 받게 된다. 체험형 지원주택에서 퇴거하여 독립을 실행한 이후에도 당사자가 원하면 주거 지원 서비스를 계속 받으면서 안정적인 독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은 체험형 지원주택에서 생활하면서 독립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경험을 한다. 하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독립해서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는 것일 듯하다. 발달장애인은 독립해서 생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회적 편견이 있다. 발달장애에 대해 잘 모르는 비장애인들은 물론 가족, 친척, 시설의 지원자 중 주변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당사자들도 자신이 없어진다. 체험형 지원주택과 통합적인 지원 서비스의 경험은 편견에 맞서는 힘이 된다. 그 힘으로 해낼 수 없을 것이라는 불신을 이겨낸다. 안철진 님은 체험형 지원주택에 오기 전 오랜 동안 일하던 식당의 한쪽 구석에서 생활했다.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고된 일만 해야 하는 식당은 그에게 허락된 유일한 거처였다. 그를 처음 만난 날 새로운 담당자라고 소개하니 나를 쳐다보며 물었다. 선생님, 저도 이사 갈 수 있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지만 그에게 독립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었다. 당연하다. 꼭 도와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제 안철진님은 진정한 자신의 새로운 주거 공간으로 이사를 한다. 체험형 지원주택에서 얻은 그 자신감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의 인생이
앞으로도 밝게 빛나기를 바란다.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발달장애인에게 독립이란 무엇일까? 자신이 원하는 지역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누군가가 정해주는 삶이 아닌 스스로 정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당연한 일상조차 누려보지 못했던 그들에게 독립은 나답게 살아가는 첫걸음이다. 그 첫걸음을 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주거 지원 서비스 담당자의 역할이다. 그 과정이 정말 쉽지만은 않았다. 나 자신도 부모님 곁을 떠나 독립을 해본 경험이 없어서 아마 더 어려웠을 것이다. 집을 구하고 이사 업체를 정하고 전입신고와 공과금 감면 신청을 하는 등 이사할 때 필요한 절차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다. 당사자가 법적인 피해를 당하였을 때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경험을 하면서 학습했다. 게다가 걱정을 사서 하는 성격 탓에 마음이 조마조마해지는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퇴근한 이후나 주말에도 서비스 이용자의 부재중 전화가 남겨져 있으면 혹시나 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한다. 유일하게 아는 번호가 내 번호뿐인데 하는 마음으로 다급하게 전화를 걸면 해맑게 아니 선생님 뭐 하시나 궁금해서요 라고 대답한다.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곤 했다. 돌아보면 참 치열하게 달려온 나날이었다. 모르는 것이 많아서 열심히 배워야 했다. 통화 목록은 연계기관의 실무자들과 연락한 것으로 가득 찼고 주민센터를 밥 먹듯이 다니기도 했다.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난생 처음 경찰서와 검찰청을 가보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생각에 무너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했다. 그래도 참 감사하게 여기는 것은 내가 처음 가보는 길을 장애인 당사자들, 협력하는 기관들, 같은 주거지원 사업을 하는 실무자들과 함께 갔다는 것이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고 서로 지지하면서 함께 성장했다.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당사자들을 보면서 독립이 분명 쉽지는 않지만 가지 못할 길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겪은 많은 일이 결국 장애인들의 삶을 유지하고 풍성하게 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안다. 그것이 나를 움직이게 한다. 경험을 통해 우리는 더 강해지고 있다.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두려워도 멈추지 않는다면 결국 변화는 일어난다. 동네에서 장애인 만나기. 오늘은 처음 보는 선생님이랑 같이 오셨네요. 자기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거지원 서비스 대상자와 동네 반찬가게를 갔다. 독립한 이후부터 매주 방문하고 있는 곳이다. 반찬가게 사장님은 발달장애인 당사자분을 보자 반갑게 맞아주셨다. 사장님은 이분이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무슨 요일에 누구와 함께 방문한지를 자세히 알고 있었다.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닌가 싶다. 장애인 당사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어떤 장애가 있고 장애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와 관계없이 그냥 이 음식을 좋아하고 매주 이 시간에 가게에 오는 손님으로 바라보는 것. 반찬가게에서 서로에게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당사자와 반찬가게 사장님을 보니 이것이야말로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여전히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을 마주할 기회는 많지 않다. 사회가 이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집을 나서면 사람들의 곱지 않는 시선을 느껴야 한다. 이 일을 처리할 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당사자들은 주눅이 들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장애인들과 함께 더 많은 곳을 간다.
옷이 필요하면 백화점에 가고, 영화를 보고 싶으면 영화관을 가고, 수영을 배우고 싶으면 스포츠 센터를 간다. 그렇게 장애인들이 지역사회를 다니다 보면 장애인 당사자를 대하는 것이 반찬가게 사장님처럼 자연스러워질 것이다.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발달장애인이 독립하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서비스에 대한 문의를 받을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이다. 사회는 여전히 발달장애인의 독립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위와 같은 질문을 하는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여건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도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같은 고민을 했다. 발달장애인의 독립은 물론 가능하다. 지원주택으로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주거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고, 당사자가 직접 마련한 주택에 살면서 주거지원 서비스를 받는 방식도 있다. 이처럼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 독립해서 본인이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지원을 받으면서 살 방법이 있다. 독립은 희망차지만 그것을 선택하기까지 어려운 이유도 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이 되지 않아서, 보증금이나 임대료가 비싸서, 가족들이 장애인 당사자가 독립하지 못하리라 판단하고 반대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하지만 지원주택과 주거지원 서비스가 확대되고 또 당사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보완해 간다면 상황은 나아질 것이다.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발달장애인이 장애의 정도, 경제 수준과 상관없이 원하는 지역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날까지, 발달장애인의 독립이 불안한 일이 아닌 당연한 일로 여겨질 때까지 발달장애인과 함께 걸어갈 것이다. 그 길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만큼 험할지라도 괜찮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다.